난이도 중상 이상이면 정답률 60% 이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하가 되는 것들인데 그게 5문항, 거의 5문항이 규칙이에요. 작년 수능도 5문항이었어. 재작년 9월만 6문항이었고, 이렇게 5문항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렇게 평상시에 시험을 지금 3개를 봤잖아. 전범위로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 3개 시험을 봤잖아.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적분 정답률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유의미한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난이도 중상 50%에서 60%인가 그렇거든. 메가시티 기준으로. 그거를 조금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포함해서 이 개수를 세 보면 딱 매번 5개가 거의 정형적으로 정해져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지. 그러면요. 5개가 어느 단원에서 나오고 있을까? 5개가 어느 단원에서 나올 것 같니?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네가 지금 3번이나 같이 시험을 봤잖아? 개인적으로는 더 테스트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5개가 어디에서 나왔겠니?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랑 실제랑은 좀 다르거든. 네가 이렇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막연한 거랑 실제랑 다르거든. 어디서 나왔겠니? 5개가. 보겠어요? 작년 9월에 별표가 찍혀 있는 걸 큰 단원이라고는 수학 1, 제 3개, 수학 2, 3개지. 정확하게 연합문항이 계속 지켜지고는 있어요. 그랬을 때 5문항이 어디서 나왔니? 하면은 놀랍게도 큰 6문항 중에 1문항씩 나눠 갖고 1문항이 빠졌어요. 한 단원만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이거거든. 특정 단원에 완전히 몰려있지는 않다. 그러면 씨발 다 공부해야 되나요? 골고루 퍼져 있는 그 단원에서 특정 부분이 나오는 단원이 있고 거기서도 퍼져 있는 단원이 있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기서 이제 작년 9월 평가원 문제를 보면 빠져있는 한 단원이 수학 1 삼각함수 단원이죠. 이게 원래는 누가 힘을 썼었느냐 하면 20번이라고 적혀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힘을 썼었는데 이제 힘 빠지고 있다. 아마도 다음 주에 보게 될 9월도 당연히 출제는 될 거예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그런데 네가 맞건 틀리고는과는 무관하게 딴 애들은 좀 많이 맞추는 쪽으로 출제될 공산이 크다.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빼면 나머지 단원에서 별표가 붙는 문제들이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다. 뭐 꼭 이 별표 문항만이 아니라 보면 이런 것도 있지.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있는데 몇 문항씩이야. 연합문항이니까 3명이서 골고루 가져갈 수는 없거든. 3의 배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434죠. 434. 그 다음에 수투는 2, 5, 4. 그리고 이게 뭔가 적당해 보이지. 평상시에 네가 학습 그 단원의 학습량을 봤을 때 적당해 보이잖아.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이 다 분류한 거예요. 근데 넘겨봐. 재작년 수는 출제 문항수가 434, 254. 오케이? 똑같죠? 넘겨보세요. 9월, 재작년 9월 평가원 434, 254. 그렇다면 다음 주에 보게 될 평가원 모의고사, 나아가서 올해 수능도 통상적으로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 공산이 크거든. 적어도 아니야, 적어도가 아니고 뭐 좀 유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할 텐데, 단원별로 출제되는 문항수는 거의 이제 정해져 있다. 434, 254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준킬러 이상 문항이 5문항에서 6문항인데, 단원별로 한 문항씩 나오는데, 통상적으로는 삼각함수에서 지금 빠지고 있다. 최근에는 삼각함수에서 빠지고 있어요. 삼각함수에서 얘를 먹고 있던 게 누구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 걔가 이제 빠지고 있다가 되겠어요. 걔가 빠지고 있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단원별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첫 단원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어요. 지수로그 함수 한번 보세요. 3개년 비교해 보세요. 3개년을 비교했을 때 문항은 어떻게, 총 4문항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그때 별표 문제는 어디서 출제되고 있는가? 저기 3개년이래. 3개 시험지를 한번 보세요. 봤죠? 여기서는 체크할 게 사실 4문제가 출제되는데, 나머지 문제는 뭐 그닥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네가 병진이가 아니면 너의 발목을 잡을 놈은 아니고, 항상 출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의와 계산, 이거는 이제 지수랑 로그, 마음이 바빠. 전개는 뭐야? 전개 진출이야. 정의와 계산. 그 다음에 정의, 그래프의 활용이지.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뭐 나머지 3문항 어디서든가 뭐 출제되나 보지. 뭐 예를 들면 항상 얘 출제되죠. 얘 1번 문제로 한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뭐 사실 뭐 그걸 네가 그렇군, 계산을 열심히 해. 계산을 열심히 하면 내년도 계산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지. 얘는 이제 여기가 이것도 아니고 여기가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뭘 배웠니?가 되는 거고, 그래프에서는 기본형과 이동이다 라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제 꼭 지금 같이 수업을 할 때만이 아니라 네 혼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겠어요. 시험지 안 들고 왔죠? 안 들고 와서 내가 이렇게 또 나눠주도록 하겠어요. 왜 이게 제일 처음에 있지? 이는이 왜 이렇게 또 순서를 안 지켰지? 9월 두부. 해당 번호, 별표 번호를 찾아보세요. 세부. 두부, 한부, 세부, 두부. 자꾸 너한테 이게 이렇게 가서 세부.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단순화 시켰지만 뭐 살짝 이런 쪽 뭐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계산하다 보면은 뭐 로그의 계산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살짝 이거 포인트는 여기다. 그래서 뭐 내가 평상시에 이제 강조했던 게 여기에서 뭘 강조했냐면 삼선 이점. 그리고 이제 이게 일로 가면 뭐가 돼? 요소의 이동. 이런 얘기를 했잖아. 나는 그런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이 세 문항이 다 이것만 딱 묻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메인이 되어서 골격이 되어서 나머지 곁다리 사고들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로 보인다라는 거지. 지금 이거 다 시험을 본 거였어요, 최근에. 그리고 다 검토를 한 거고 이 문항들을 다 검토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검토한 문항은 전국 단위 정답률과 너희들 실제 정답률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서 한 거였거든. 그래서 이 세 문항 중에 언급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이렇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 수능에서는 평가원 시험지에서는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여기서 이 부분이 메인이 되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했을 때 여기 봐. 9월 평가원은 어떤 춥니? 왜 표정이 불쌍해 보이지 이거? 9월 말을 끊게 만들어. 자, 9월 평가원에서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거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그 문제가 나왔건데 네가 틀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라면 이거는 빼박 수능에서 이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면 일단은 여기 이 문제들 우리가 같이 검토한 문제들 있지. 최근 문제. 이 문제들을 존나게 반복을 하는 거지. 네가 만약에 이 문제들을 맞았는데 네가 뭐 총 4번 문제에서 3번을 틀렸어. 그럼 너는 여기에 이제 목숨 걸고 너는 지금 킬러가 22번이 문제가 아니여. 이 문제를 하는 거고 네가 3문제를 맞췄어. 그러면 그 한 문제가 나머지 틀린 문제 문항이 나머지 네가 맞춘 문항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네가 틀렸는가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나왔을 때 그런 거고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이 아니죠. 많이 노란불이 켜진 거지. 경고야. 야,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어. 너 정신 차려. 빨리 이거 뭘 묻고 있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확인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물론 그런데 도움을 받고자 네가 학원을 다닌 거고 내가 미치겠지. 이제 씨발 이거 왜 달라졌지? 이거 왜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지?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삼선 이점이 왜 아니야? 씨발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하냐면 더 이전 기출 문제에서 이거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이제 막 검토를 하면서 하는 거지. 이해갔나?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뭐야? 9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뭐 연계 교재 있죠? 수능 특강이랑 거기서 딴 문제는 이제 거의 볼 일이 없는 거야. 왜 보고 있어? 선생님이 매년 그 하고 있는 거듭 제곱글의 정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올해 이제 딱 9월 달에 또 그래프에서 이걸 모양을 막 비틀어 갖고 어떻게 묶고 있잖아. 그런 이제 결국에는 그런데 이것들이 이동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내가 이걸 강조했었죠. 이것들이 딴 데 가서 네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점 같지만 사실 이 점들이 이동한 거다. 내가 주제가 그거였지. 그렇게 보는데 만약 이게 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네가 연계 교재에서 딴 거 볼 일이 없고 딱 그거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는 그래프에 이제 이동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데 포인트를 맞춰야겠죠. 알겠니?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삼각함수는 어떻게 되니? 확인해 보세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삼각함수는 뭐 약간 휑한데요, 선생님? 이거지. 그럼 봐. 삼각함수에서는 3개 시험지 중에 작년 9월에는 있었지, 별표가. 그리고 무려 별표가 3개야. 2개야, 2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야. 그런데 그의 수능에는 출제는 됐는데 문항번호도 앞으로 밀리고 당연히 별표가 없어졌겠지. 그리고 작년 9월에 20번이면 나름 세 번째니까 들어갈 만한데 이게 정답률이 높아갖고 별표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 언저리로 출제는 계속 된다. 인데 뭐가 빠지는 거야? 이 삼각함수는 특징이 이거야. 삼각함수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도 이제 적어놨듯이 선생님이 이제 뭐 이게 내가 헐크야? 뭐 이렇게 그만 좀 뭔가 적혀 부서지기. 자, 그래서 이제 매번 별표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여기서 나왔거든. 여기가 이제 기하, 삼각형,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힘을 쓴 게 재작년 9월이었다. 오케이? 그럼 작년 수능에는요? 작년 수능 우리가 아직 안 봤죠? 앞으로 볼 거예요. 미리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저는 저기 수능을 저기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뭐 상관없을 거라고 내가 확신한다. 그건 내가 같이 한번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보는 걸 내가 너 시험 보고 있지 하면서 전화할 수도 없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아무튼 작년 수능에서 내가 다 검토를 할 거예요. 작년 수능인데 무려 평가원 모의고사라는데. 그런데 어쨌든 재작년 9월에 별표가 2개나 됐는데 수능에서 갑자기 힘 빠졌죠. 그리고 작년 9월, 작년 수능 모두 없어. 얘는. 그러니까 얘는 출제는 돼. 없는 게 출제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별표에는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조금 이제 힘 빼고 네가 이제 같이 이제 뭐 저기 기출 문제도 풀고 하고 있잖아. 조교쌤이랑.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준만 해도 올해 9월 또는 수능에 출제되는 것보다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발상만 계속 숙련을 시키면 뭐 맞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거든. 그러면 끝인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뭘 자세히 봐야 되냐면 삼각함수가 이거는 만약에 이거 올해 9월도 이게 빠지면 삼각함수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안 쓰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어디가 선생님 자 어디가 좋을지 점지해 주세요. 점지를 왜 해? 근데 이제 이거지. 일로 간다. 또 이거야. 내가 이제 이거가 핵심이 이거잖아. 선생님 강조하는 점이 점이잖아. 점은 뭐? 점 대입으로부터 오는 거고 이 점이 아무 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점이 이제 2점인 거잖아. 삼선 2점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그래프 문제인데 그래프의 활용도 아니에요. 그래프.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 문제인데 뭘 하는 문제가 있었죠. 선생님이 언급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일로 무게의 중심이 바뀐다. 이거거든. 뭐지? 네가 생각했던 거? 그렇지. 올해 6월. 이거 올해 6월에 20번이었나? 21번이었나? 20번이었나? 20번? 올해 6월 20번. 문제가 있었죠. 이게 뭐 정답률이 엄청 낮지는 않았는데 이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9월 달에도 이쪽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지. 뭘 바라보는 거냐면 나오긴 나오는데 족밥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존나 어렵게 나올 것이냐? 네가 이때 이 문제를 힘들어했다라면 존나 어렵게 나오길 바라야지.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씨발. 이거고. 이제 니는 틀렸는데 이게 쉽게 나오면 너는 이제 여기에 이제 목숨 걸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내 생각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밀고 있지 않은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여기서 점이란 게 하는 게 뭐냐면 y 콜 사인
이거야. 막 도형의 이동을 복잡하게 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이거지. A, sin, B, X 해서 얘는 뭐랑? Y축 평행 이동. 얘는 뭐랑? X축 평행 이동과 연관돼서 궁합이 잘 맞게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 놈이랑 요 놈. 결국에는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주기. 최대 최소와 주기를 이제 점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하는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얘랑 거의 유사한 쪽으로 출제될 확률이 있다. 얘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9월 달에 살펴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 시험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흐름을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이야. 수열도 좀 변화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너무 특징적이지, 수열. 거기 문제를 굳이 볼 것도 없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거기 여기 지금 표로 한 게 선생님 평상시에 왜 그런지 밑에가 선생님 평상시에 했던 그런 단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열은 저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래가 좀 썰렁하네. 오른쪽으로 다 밀려 있네. 그렇게 밀려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내가 따로 이름을 안 적어서 세 번째는 시그마고 네 번째는 수학적 기납법인데 그 뒤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축차 공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등차 수열 뒤에 있는데 역할이 시그마의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거기다 묶어놨어요. 오케이? 그런데 최근에 출제된 적이 아마 없을걸? 한 번 있었나? 어디 앞에 있었는데 그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가 있냐면 재작년 9월 수능에는 어디서? 여기는 있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알잖아. 이건 뭔 문제인지. 그죠? 맨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하기도 짜증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하지만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제 뭐야? 하면 이것밖에 없지. 나열하는데 뭐? 추가로 경우 나누기. 그 경우 나누기가 생각보다 까다롭게 간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했는데 그죠? 이게 중요했는데 올해 9월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생각에 부활은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어디로 흘러갔니? 어디로 흘러갔죠? 작년 9월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작년 수능에서도 이거 힘을 안 썼거든. 그리고 올해 6월에도 인상적이지 않았지. 올해 6월에서도 이게 인상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오긴 나와. 얘처럼 나오긴 나와. 얘들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니들의 시대는 이제 갔다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나오는데 힘이 빠지고 대신 별표를 꿰찬 게 누구였죠? 야, 그럼 다시 봐야 돼? 누구였죠? 하면 전통적인 부분이에요. 전통적인 부분. 여기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합과 일반항인데 합과 말이 안 나오지. 일반항과 합이지.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요거랑 요거 시그마랑 합친 문제였는데 뭐 이제 이런 거야. 결국에는 내 생각엔 등차가 됐든 등비가 됐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등차든 등비든 크게 다르진 않거든. 그리고 네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내 기억으로는 메인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다. 얘는 합은.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기본적인 데서 어렵게 내지 조금 응용적인 부분에서 어렵게 내지는 않아. 수능이. 이렇게 돼도 애들 다 뒤지는데 굳이 뭐 얘까지 출동시킬 일은 씨발 침튀기네.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거든. 그런데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미쳤냐. 등비수열의 합이 얼마나 기초인데. 나오긴 나오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야. 그리고 여기 일반항에는 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니? 중항이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이제 중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문제를 설명할 때 하는 얘기고,
이거야.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일단은 얘였지. 작년 9월이 얘랑 이제 여기에 플러스 얘든 나는 얘랑 얘랑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얘랑 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된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바뀐다. 이거 올해 수능 저기 9월에서도 이제 9월에 잘 봐야겠지. 이 패턴이 유지가 될 것인가. 즉 얘가 정답률이 이제 저기 준킬러 이상 문장이 아니고 그냥 좀 단순한 문제로 바뀌고 어디가 이제 올해 9월은 어디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었고 내 생각에 얘 아니면 얘인데 그런데 뭐 얘라면 이건 아니고 이쪽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등차 수열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면 이거지. 등차 수열에서 차가 같다 이 정도 수준으로. 왜냐하면 평상시에 어렵게 안 나왔으니까 최근에 어렵게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네 어떤 고도화된 감각 이런 건 없어졌단 말이야. 그냥 A에는 A1 플러스 N-1D 이런 수준이면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풀거나 아니면 못 풀거나 이렇게 갈 공산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 있잖아. 막 의미 형태 하면서 다 했잖아. 나는 당연히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있거든. 얘 힘 빠지고 얘. 그래서 올해 9월 수학 1에서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 좀 힘을 쓰면서 나올 것이냐.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게 나오는 데가 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점들은 기본 베이스가 뭐야? 대칭성과 주기성이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이제 힘이 빠지고 대신 이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큰 탐이 여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거든. 그런 것들이랑 매칭이 얼마큼 잘 되게 나오는가. 큰 탐 새끼. 요번에 9월달 등차 수열이 별표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설할지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해야겠어요. 난 자신 있어. 수능이 문제지. 9월쯤이야. 자,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뭐가 문제냐면 얘들이 안 나온다고 그랬니? 나오거든? 정답률이 높아질 뿐이지? 그런데 여기서 네가 역시나 틀리고 있다. 정답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네가 틀리고 있다면 이제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시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네가 얼만큼 이거야. 맞추느냐가 아니고 빨리 맞추느냐. 얼만큼 시간 소비 없이 맞추느냐. 봐봐. 나는 어차피 22번, 30번은 아니에요. 잘 생각했어. 이건 나쁜 선택이 아니야. 그 두 문제 빼고 다 맞아. 92점. 문과는 약간 위태로울 수 있지만 뭐 그래도 나쁜 등급은 아니잖아. 92점에서 2등급이 나왔다고 가정해봐. 그럼 너는 울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 넌 100점이 목표였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이과만 우리 이과 아니 저기 이과도 그지? 제끼고 나머지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맞추면 니들이 원하는 그런 등급은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보지 말란 뜻은 아니고 생각보다 30분이 쉬울 수 있어요. 진짜 후회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됐든 포인트는 그런 문제들을 다 맞추진 않더라도 지금 준킬러 이상 5문제 정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5문제에서 그래도 승부를 보려면 2문제, 3문제는 맞춰줘야 되잖아. 찍어서라도 2문제 또는 3문제를 맞춰줘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 체크 안 된 문제들이 있어. 뭐냐면 졸라 실제로는 어려운데 객관식이어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신기하게 몰려가는 씨발 무서운 새끼들, 좀비 같은 새끼들, 정답률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새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숨겨진 문제도 있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 5문제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는 맞춰주는 게 목표잖아. 그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에서 맞추되 얼마큼 시간 루즈가 없느냐, 이게 본인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맞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얘들은 힘이 빠지는데 너는 거기에 힘을 들고 있다. 뭐 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힘 들이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성을 해줘야겠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나눠준 거 그걸 가지고 쭉
분석이란 걸 해보면 여기에서는 얘는 계속 힘을 쓸 공산이 크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본 문제 이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우리 시험 자체로 본 것에서 정답률이 얘는 낮은 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세 본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잘 가르쳤나 뭐 이런 자폭도 약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도 그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9월 달에 요게 좀 관심사고 이 부분. 그리고 사실 이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맞추긴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들여서 맞추느냐 이거는 이제 좀 생각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나는 지금 준킬러 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준킬러 이상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네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분포를 보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삼각함수에 지금 정의와 계산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3번, 5번이라서 그렇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약간 항상 맞추긴 맞추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살짝 불안정한 느낌이 들면서 맞추고 있느냐, 안정적으로 맞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